어느 조용한 새벽, 테크니션의 마지막 바다가 열린다. 박진철 프로가 테크니션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출조지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전남 여수권의 연도이다. 영등철의 중심에서 전국의 어느 갯바위든 이렇다 할 조항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에 그는 가까운 바다의 조용한 갯바위를 선택했다. 연도, 오늘 이곳에서 테크니션의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된다. 박진철입니다. 자, 오늘 만나는 바다는 테크니션의 37번째 바다, 마지막 회가 되는 날입니다. 자, 아쉽기도 하고 뭐 항상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과 함께 하기에 설레기도 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찾은 테크니션의 바다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여수권 갯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자, 제 앞으로 여수권을 대표할 수 있는 금오도, 안도, 연도가 한꺼번에 보이는 그런 포인트에 위치했는데요. 연도에서 떨어져 있는 알마도라는 갯바위에 위치했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재미있는 감성돔 낚시 이야기와 함께 테크니션의 지난 시간들 돌이켜보는 재미있는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최근에 좋지 못한 조항을 대변이라도 하듯 휴일임에도 갯바위는 너무도 조용하다. 갯바위 한켠에 자리를 잡은 박진철 프로는 마지막 촬영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일까? 오늘따라 목소리가 살짝 가라앉은 느낌이다. 자, 아침에 낚시를 시작하게 될 포인트, 이곳 알마도 소개를 잠시 드리면요. 연도에서 한 400~500m 정도 떨어져 있는 큰 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위치해 있는 곳은 북쪽을 바라보는 곳인데요. 알마도에서는 수심이 제일 얕은 약 6에서 8m 정도 되는 여바트라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여수권은 조항이 좋지 못하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낚싯배도 많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꾼들의 발길이 뜸해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영등철의 중심, 깊은 곳, 조용한 곳을 공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포인트 공략법이라 할 수 있지만 오늘 아침 아주 조류가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수심 얕은 여밭을 만조시기까지는 공략해보는 게 뭐 확률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침에 내리게 됐습니다. 자, 내릴 때만 해도 바람도 잔잔했었는데 견디기 힘들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 조류는 왼쪽으로 흐르고 바람은 맞바람이 불고 있어서 공략하기가 까다로운데요. 그래서 6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여밭입니다만 1호 반유동 채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1호 낚싯대에 2호 원줄 1.75호 목줄에 1호 채비, 반유동 채비가 들어가 있고요. 목줄 약 4m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한 맞바람을 조류가 타고 오르기 때문에 찌는 약간 잠겨서 운영을 하고 가벼운 채비도 공략할 수 있습니다만 흘러갈수록 마주오는 바람에 가벼운 채비는 쉽게 떠올라 버리죠. 이 포인트는 좌우로 흐르는 횡조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수심대를 공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게감이 있는 1호찌로 아침 시간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적한 갯바위와는 달리 포인트에는 제법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바람과 조류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기에 까다로운 낚시를 해야 한다. 비교적 무게감이 있는 채비를 선택하고 포인트를 공략해보지만 왠지 오늘의 바다는 대상어종이 멀게 느껴진다. 만조가 되면서 제가 서 있던 자리는 낚시를 할 수 없어서 높은 데로 올라와 있습니다. 2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요. 낚시를 시작할 때의 느낌처럼 감성돔의 입질을 받기는 오늘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표면 수온이지만 구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잡아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낚시를 하시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야, 더 이상 대상어의 입질을 받을 확률은 없다. 혹은 아주 낮을 것 같아. 지금 제가 보는 포인트 환경은 야, 오늘은 대상어는 둘째 치고 잡어 한 마리의 어신도 보기 힘든 그런 바다로 보이네요. 디지털 수온계로 쟀을 때 9도 정도의 수온이 나오는데 함께 출조했던 포인트마다 생명체가 없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잠시 낚시를 뒤로하고 갯바위 한켠에 바람을 피해 앉은 박진철 프로는 지난 시간들의 기억을 되새겨보는 것일까. 좋아하는 커피 한 잔으로 여유를 가져본다. 도시락은 잊어버려도 커피는 꼭 챙겨가는 커피 매니아다. 테크니션의 지난 시간들, 박진철 프로의 가슴 속에는 어떤 장면들로 기억되고 있을까? 가장 힘들었던 기억 질문하자마자 바로 떠오르는데요. 2010년 작년 1월 달로 기억을 합니다. 추자도 출조됐는데 추자도 웬만해서 영하로 떨어지지 않죠. 그 당시에 영하 4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제가 그때 사자머리 쪽 포인트에 내렸었는데 내리는 순간에는 바람이 괜찮다가 배가 가고 한 20-30분 지나서부터 피할 데도 없는 포인트에서 맞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1박 2일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낚싯대를 몇 번이나 접었다 폈다 할 정도로 추위와 싸움이었는데 대상어였던 감성돔도 전혀 낚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마지막에 낚시 1박 2일 동안의 낚시 일정을 마무리하기 딱 10분 전에 한 번 들어온 입질이 50cm를 넘는 대물 감성돔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고통과 짜릿함을 동시에 맛보는 그런 출조였는데요. 그때 영상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테크니션 7번째 함께하는 바다 추자도에 도착해 있습니다. 5회째였나요? 3일간의 추자도 일정 중에 약 4시간밖에 낚시를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아쉬움을 달래고자 다시 찾은 추자도지만 오늘 역시 기상이 흐락치 않습니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손이 낚싯대에 쩍쩍 달아붙는 강추위에 매서운 바람까지 불고 있는데요. 바람은 많이 불지만 주의보가 떨어져서 험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낚시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어지는 일정 동안 시즌을 맡고 있는 추자도의 대형급의 감성돔을 대상으로 낚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지금 다시 봐도 정말 몸에 소름이 돋는데요. 저의 낚시에서 기억에 강하게 남을 정도로 추위와 싸워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아마 촬영만 아니었다면 낚싯대를 벌써 접었을 겁니다. 정말 추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전체적인 채비 구성 낚싯대는 1호대 줌대를 선택을 했고요. 3000번 릴이 달려 있습니다. 원줄은 2.5호 원줄, 목줄은 2호줄로 시작을 하고요. 아침에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3제로 완전 장길 채비를 운영을 했었는데 조금만 원줄이 밖에 조금만 나와 있어도 바람이 지금 너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채비 전체가 완전히 가버립니다. 그래서 3제로찌로 이길 수 없는 바람이기에 완전히 반대로 고브릭 반유동 채비 지금 2호찌가 들어가 있는데요.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강하게 불고 있고 조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채비가 조류를 타지 못하고 바람에 밀려서 조류와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제가 말은 웃으면서 하고 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괴로웠습니다. 완전히 녹아있던 밑밥이 다시 모두 얼어버려서 밑밥도 사용하지 못했고 노출되어 있는 얼굴, 손, 발은 정말 그야말로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올겨울 정말 춥네요. 영하의 기온에 바람까지 이렇게 세차해 보니까 제가 낚싯대 손이 적적 달아붙는데요. 서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미끼 밑밥 잘 녹여온 미끼 밑밥이 다시 얼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여기 있는 미끼 완전히 얼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깐새우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낚시를 못할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추워도 너무 춥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바람까지 가세한 추자도 갯바위는 박진철 프로를 한 발씩 뒤로 물러서게 하는데 낚싯대를 잠시 접었습니다. 날씨가 예보상이 점점 좋아지는 날씨라서 조금만 견디면 바람이 좀 죽지 않을까 싶었는데 온 바다가 지금 하얗게 덮이고 있습니다. 손 전혀 막 감각이 없는데요. 낚싯대를 좀 접고 바람이 조금 죽기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박진철 프로 결국 낚시를 잠시 쉬고 바람을 피해 물러서고 만다. 조건이 허락하기를 기다려보지만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고 결국 오전 동안 낚시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낚싯대를 접는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장비를 정리하고요. 배가 도시락 가지고 나올 시간이 됐는데 포인트를 한번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배를 불러서 포인트를 옮기게 됩니다. 정말 들어가고 싶었지만 결국 남은 시간 낚시를 하게 되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주역 썰물 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위에서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지막하게 안전 로프까지 돼 있어서 다소 위험한 자리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 내리게 되면 비교적 낚시하기 편한 여건을 제공을 합니다. 미끄러워 보이지만은 스파이크 신발만 신어주면 낚시하기 좋은 자리고 썰물 때 감성돔이면 감성돔, 참돔이면 참돔 좋은 조항을 보이는 곳이고요. 몇 번 낚시를 해본 자리입니다만 발밑에 수심이 입질 받는 수심이 한 10, 2, 3m 정도. 그리고 썰물이 세게 가기 시작하면 제대로 된 물이 가기 시작하면 요 앞에 코프리에 받쳐서 조경지대가 이렇게 형성되는데요. 물꼬를 태워 보내기보다는 그 발 앞으로 제 발 앞으로 형성되는 그 조경지대 안쪽의 지류권 그 지류권을 더듬는 방식으로 해야 감성돔 입질을 받을 확률이 높은 아주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입질이 닿는 것 같은데요. 자, 왔습니다. 야, 해질녘이 다 돼서 참 어렵게 한 마리 입질을 받습니다. 오, 좋은 씨알입니다. 오, 샤. 야. 야, 좋은 씨알이네요. 야, 입질도 마치 잡어 입질처럼 들어왔다 나왔다 뒷줄을 살 잡는 순간에 무스하게 가져가는데 씨알 좋은 감성돔입니다. 참 감성돔 만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첫 입질이 바로 이 입질인데요. 40 후반 5자에 가까운 씨알로 보입니다. 나오거라. 자, 감성돔이죠. 으쌰. 생각보다 괜찮은 씨알이었네요. 하루 종일 추위 속에 들다가 이 한 마리가 하루 농어를 쫙 풀어줍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추자도 올겨울이 정말 추웠다지만 그때 기억만큼은 정말 괴로웠고 또 마지막 순간은 정말 짜릿한 기억,
지금도 생생합니다.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공교롭게도 둘 다 참돔을 대상으로 했던 출조였습니다. 한 번은 추자도에서 낚았던 80cm를 넘는 대형급의 참돔이었고, 또 한 번도 왕등도에서 낚았던 더 큰 90cm가 넘는 참돔이었는데요. 의미가 있는 고기였죠. 그때 각각의 마리수는 없는 한 마리의 최대어였지만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 보시면서 상세하게 그때의 기억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니션 5번째 함께하는 바다는 한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추자도에 도착해 있습니다. 지난 4회에 걸쳐서 감성돔 낚시를 함께 했었는데요. 오늘은 참돔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낚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상섬에서의 참돔 낚시 시작하는 채비는 낮낚시이기 때문에 1.5호에서 1.5호 정도 강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 낚싯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릴은 4000번 릴에 3호 원줄을 200m 감은 상태고요. 목줄과 같이 원줄과 같이 목줄도 같은 4호를 선택하고, 바늘은 비교적 큰 13호 참돔 13호 바늘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곳 포인트는 가까운 데는 수심 6, 7m 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얕은 곳인데요. 하면서 점차적으로 깊어지죠. 물꼬를 따라 깊어지기 때문에 서부권으로 올수록 참돔 낚시 고부력 전유동 채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제가 즐겨 사용하는 반유동 장길 낚시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깊은 수심, 먼 곳에 깊은 수심대까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였는데요. 전체적인 조항이 아주 괜찮은 시기였는데 제가 추자도 들어가기 한 3, 4일 전부터 조항이 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당일은 전체적으로 정말 조항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감성돔 준비를 하고 찾은 추자도였지만 대상어를 참돔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물색이었는데요. 감성돔이나 참돔이나 며칠째 거의 조항이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왠지 저는 낚시를 하면서 제대로 된 한 번의 입질은 분명히 들어올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적조한 날이었죠.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월을 넘기는 이 겨울철 참돔 낚시에서는 콸콸콸콸 흐르는 그런 본류대보다는 이렇게 묵직하게, 마치 감성돔 조류처럼 묵직하게 남바다로, 먼바다로 흘러나가는 조류가 참돔을 만날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그런 조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수온기로 향하면서 강하고 세찬 조류의 본류대 쪽보다는 그 본류대와 맞닥뜨리는 지류대 쪽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너무 좋은데요. 입질을 이 타이밍에 받지 못하면 글쎄요, 오늘 오전 낚시는 여기서 승부를 내야 되는 그런 조류로 보입니다. 우샤! 우샤! 야, 돼버린대요. 자, 자, 야. 자, 이 정도면 붙어볼만 하겠습니다. 자, 숯불 조이고. 자, 우샤! 으쌰! 으쌰! 야, 스포를 완전히 다 조아놨는데도 서서히 풀려나가는데요. 으쌰! 자, 좋은 조류 말씀드리자마자 야, 아, 정짜입니다. 으쌰! 야, 이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자, 올라오느라. 으쌰. 야. 자, 뜨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초반에 찰 때 바닥이 완전히 붙은 것 같은데 목줄에 손상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자, 서서히 올라옵니다. 참돔이 분명합니다. 으쌰. 발 밑에요. 자, 다가오면서 발 밑에 쓸리기 쉽죠. 최대한 곧불이 나가서 낚싯대 끝이 바다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발 밑에 온 고기를 안전하게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정말 큰 샷이네요. 바닥에서 딸려오면서도 완전히 바닥에 붙어서 고기가 뜨질 않습니다. 자, 좋아. 자, 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됐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우씨. 자. 우씨. 조금만 더. 어우, 힘들어. 모습을 보이거나. 자, 대물급의 참돔입니다. 올라오너라. 우씨. 뜰치에 머리가 들어가지도 않는데요. 자, 한 80cm급은 돼 보입니다. 우씨. 우씨. 수자도 12월에 만나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아, 정확하게 재봐야 알겠지만 85, 67, 87, 88, 87, 7, 8cm.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테크니션 17번째 바다와 함께 합니다. 자, 지난 시간 앞으로는 뱅에돔 낚시를 위주로 진행하겠다고 제가 2번이나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 딱 한 번만 더 용서를 해 주십시오. 제가 도착해 있는 이곳은 서해 격포권의 먼바다에 있는 왕등도라는 섬에 도착해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이곳에서 탐사 개념의 참돔 낚시를 대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왕등도는 감성돔과 돌돔 위주로 낚시가 진행되는 곳이고, 참돔 낚시는 거의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자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지난 격포권의 방송에서 왕등도 주변의 준악, 어선, 대물급의 참돔들을 여러 마리 확인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은 참돔 낚시를 대상으로 하면서 이곳 왕등도의 참돔을 탐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준비하게 됐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용하는 채비와 장비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줌대인데요. 2호 원정 2호대를 들었고 6000번 릴에 원줄이 200m 정도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목줄은 4호 목줄로 시작을 하고요. 처음 내려보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바닥 지형, 수심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지금 조류는 가벼운 전유동 낚시도 통할 정도의 조류지만 2호찌 반유동을 사용해서 그렇게 크게 깊은 수심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 10m권부터 서서히 가까운 부터 먼 곳까지 어느 정도 수심 파악을 한 후에 그때 채비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등도 지금 다시 봐도 정말 가슴 떨리는 장면인데요.
서해 갯바위 참돔 낚시에 기록어가 나오는 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방송 촬영에서 낚은 참돔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순간이었었는데요. 사실 왕등도는 선상 타이라바에서는 참돔 낚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갯바위 낚시로는 거의 참돔 낚시를 하지 않는 섬이었기에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도전에서 서해 갯바위의 참돔 기록어가 나오게 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입질과 함께 그의 왕등도에서의 승부가 시작된다. 참돔이 분명한데요. 야, 이거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큰 놈이네요. 참돔이라면 이 정도 차고 나갈까? 거의 90cm는 바닥에서 완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샤! 먼 바다로 약 40-50m 차고 나간 상황인데도 계속 바닥에 붙어 있는데요. 자, 터트려도 좋으니까 얼굴은 보고, 이야, 얼굴은 보고 터트리겠습니다. 꼭. 야, 정말 큰 놈이네요. 자, 여기 있어서 열을 감는데 수돌로 봐서는 한 50m 정도는 좀 차고 나는 것 같은데, 으쌰! 완전히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참돔 낚시를 하지 않는다는 거, 참돔 조항이 없는 곳에서 받은 입질이라 얼굴을 보지 않고서는 참돔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데요. 야, 스크롤 완전히 좋은 상황인데도, 으쌰! 야, 야, 완전히 바닥에 붙어 있네요. 이 정도 씨알이라면 한 90cm를 넘어가는 씨알임이 분명합니다. 참돔이라면. 제가 지금 4호 3.5원줄에 4호목줄인데요. 여기까지 견딜 수 있을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샤. 야, 날려오면서 이쪽으로 감는데요. 매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아, 옆으로 나와. 그렇지. 우쇼. 아, 감는다. 우쇼. 우쇼.
아, 참돔입니다. 자, 일단 참돔임을 확인을 했는데요. 마지막 순간, 다 났습니다. 아우, 힘들어. 자, 내리가기가 힘든 상인데요. 이 상태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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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아! 90cm를 훌쩍 넘기는 참돔입니다. 그의 승리다. 자, 머리부터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94cm) 야, 잠깐 94cm가 나오는 참돔이네요. 서해 참돔답게 워낙 체오가 높아서 거의 미터급에 가깝다고 생각했었는데 94cm가 나오는 참돔입니다. 아, 정말 기분 좋네요. 참돔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왕등도 주변 어선에서 나오는 고기들을 보고 분명히 참돔이 나오게 될 것이다, 탐사 개념으로 들어가 보자, 분명히 나온다 하고 지인들까지 대동해서 들어왔는데 제대로 된 참돔의 모습을 구경하게 됩니다. 왕등도는 앞으로 참돔 산지로서 봄철 대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확실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등도 바다의 미녀 참돔입니다. 그동안 테크니션을 진행하면서 방송 중간중간 실내 강의를 이어왔었죠. 그때 제가 낚시를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그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상세하게 풀었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실내 강의는 그동안 제가 추구해온 확률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니션 마지막 바다를 만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 조금 더 멋진 곳을 찾아갈까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영등의 중심에서 전국이 좋은 조항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죠. 누구나 쉽게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는 여수 앞바다에 도착해 있습니다. 자, 앞바다라고 하지만 이곳 연도 무시할 수 없는 아주 화끈한 조항을 보이는 곳인데요. 오늘 만나는 바다는 제가 대상으로 하는 감성돔을 만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는 실내 강의, 오늘은 제가 추구해온 확률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낚시 장르 중에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릴지 낚시, 정말 변수가 많은 낚시 방법인데요. 따라서 기본과 기준점은 있어도 해답을 찾기는 정말 힘든 것이 바로 갯바위 릴지 낚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진행해온 갯바위 현장에서의 낚시와 짧은 실내 강의는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 보고자 확률 낚시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확률 낚시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이해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추구하는 확률 낚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확률, 자연적 확률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두 번째 확률은 현장에서의 확률, 세 번째 확률, 꾼의 확률. 자, 이 세 가지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연적 확률, 어떤 게 있을까요? 제목만 보더라도 금방 생각이 나실 텐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물때도 거기 속할 것이고,
기상, 뭐 바람 등등 등과 같이 이 자연적 확률. 자, 낚시를 가기 전부터 우리는 이 자연적 확률을 높여나가고 있는데요. 자, 내가 어느 물대에 어느 지역으로 가니까 주항이 좋더라. 자, 그 하나만 가지고도 제법 높은 확률을 맞추시게 되죠. 자, 기상이 좋은 날, 바람이 좋은 날 출조를 하게 된다. 또 혹은 파도가 높은 날은 피하고 아주 잔잔하거나 또 반대로 초가을,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적당한 파도가 칠 때 주항이 좋더라. 자, 이렇게 자연적 확률을 찾아서 하나하나 맞춰서 적당한 파도와 좋은 기상 그리고 좋은 물때에 맞는 지역에 찾아 들어간다면 그렇지 않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아주 높은 확률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자연적 확률을 잘 맞췄을 때 균등하게 33.3%의 확률을 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현장에서의 확률인데요. 자, 좋은 날, 좋은 물때, 좋은 바람에 좋은 곳으로 출조를 했다. 그래서 나는 이 33%의 확률을 잘 맞춰서 들어갔다. 자, 그렇게 출조를 해서 현장, 포인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갯바위에 도착을 해서 본인이 낚시를 할 자리를 보면서 이 현장에서의 확률을 잡게 되는데, 자, 그것은, 자, 이렇게 생긴 갯바위에 내가 위치한 곳은 이곳이고, 자, 선장님께서 혹은 가이드께서 자, 전방 약 30m 지점에 수중녀가 잘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을 잘 공략하면 감성돔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선장님의 확률이 있었습니다. 자, 조류가 아주 이쁘게 가서 이 지점을 공략하기 정말 좋은 조류까지도 만나게 된다면 여기서의 확률은 또 33.3%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생깁니다. 자, 가이드로부터 들은 설명과는 다르게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공략해야 될 포인트에는 조류가 맞지 않아서 맞조류가 진다든지 바람이 너무 강해서 공략하기가 힘들었다. 자, 반대로 가이드께서 찍어주지는 않았지만 왼쪽으로 약 30m 가는 이 지점이 정말 조류도 좋았고 바람도 좋았고 또 채비를 오래 머물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잘 맞았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곳을 공략할 것이냐 아니면 가이드께서 이야기해 준 이곳을 공략할 것이냐 이 선택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확률이 바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 제가 설명드렸던 포인트를 공략하지 않고 다른 곳을 공략해서 제가 조항을 얻었던 기억이 많이 있는데요. 자, 만약에 가이드께서 정해주신 곳을 여러분들이 6시간에 한 물때 동안 계속적으로 공략을 했는데 조류도 맞지 않았고 바람도 맞지 않아서 6시간 동안 약 40번 정도의 캐스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인트에 채비가 머물 수 있는 시간이 40번 캐스팅 중에 약 10번도 채 되지 못할 정도로 조건이 맞지 않았다면 반대로 같이 내린 또 한 사람은 가이드께서 지정해 주신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가이드께서 지정해 주신 포인트는 아니었지만 정말로 좋은 조건의 공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서 똑같이 40번의 캐스팅에서 35번 이상을 본인이 공략하고자 하는 지점을 아주 착실하게 공략을 할 수 있었다면 이 확률보다는 이 확률이 높았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현장에서의 확률은 다만 포인트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자, 내가 10m 수심대를 지속적으로 공략할 것이냐. 자, 물도 찾고 뭔가 조건이 맞지 않아. 그래서 나는 멀리 캐스팅을 해서 15m 수심대를 공략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도 그때의 확률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연적인 확률을 잘 맞춰 들어갔고 또 현장에서의 확률도 이 포인트든 공략을 철저하게 아주 공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잘 선택을 했다면 또 한 번에 33.3%의 확률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운의 확률인데요. 자, 어떻게 보면 낚시 실력 또 작은 운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건데 자, 좋은 자연적 확률을 맞추고 또 현장에서도 공략하고자 하는 원하는 포인트를 잘 맞췄다면 다음은 본인이 어떻게 채비를 꾸미고 또 어떻게 낚시를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는 33.3%의 확률을 맞춤으로써 대상어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이 될 텐데요. 자, 여기서도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낚시를 하는 자리에서 저는 약 20m권의 거리를 공략해야 되는 게 아주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현장에서의 확률을 맞춘 그런 공략 범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곳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수심이 약 5, 6m 밖에 나오지 않는 여밭이기 때문에 자, 나는 B지 정도, B지 이하의 아주 가벼운 채비로 포인트를 공략해야지만이 지금 최근 조항도 좋지 못한데 아주 예민한 입질을 받을 수 있다, 그 판단을 했는데, 생각보다 빠른 조류와 맞지 않는 빠른 조류와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었다. 조건이 좋지 못했다. 자, 가벼운 채비로 이것을 공략하기는 참 힘이 들었다. 자, 여기서 그럼에도 가벼운 채비, B지 이하의 가벼운 채비를 사용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약 30번의 캐스팅이 들어갔지만, 내 채비가 이곳에서 30번의 캐스팅 중에 내 채비가 이곳에 머물 수 있었던 캐스팅은 10번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확률은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제 같은 경우는 채비의 무게를 가볍게 예민하게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원하는 공략하고자 하는 그 지역 그리고 그 수심층의 제 미끼가 먼저 확보될 수 있는 채비, 오히려 1호치 정도의 낮은 수심이지만 무게감을 줘서 감성돔이 머물 만한 공략하는 그 지점에 미끼가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채비를 바꾸는 것이죠. 그게 그 꾼의 선택이 30번, 똑같은 30번의 캐스팅에서 가벼운 채비로 10번밖에 이 에리어를 공략하지 못한다면 30번의 캐스팅에서 채비의 무게감을 줘서 20번 이상 공략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확률의 차이는 분명히 조과로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연적인 확률, 현장에서의 확률, 꾼이 스스로 맞춰 나가는 이런 확률들을 토대로 그동안 제가 진행해온 바다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낚시라는 것이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낚시를 잘하시는 분이 고기를 못 낚고 낚시를 한 지 두세 번밖에 안 된 분이 오히려 감성돔을 낚아내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 낚시입니다. 하지만 낚시의 전체적인 과정을 두고 이야기할 때 하나하나 크고 작은 확률들을 맞춰 나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는 아주 큰 조과의 차이가 난다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제가 추구하는 확률 낚시였습니다. 그동안 테크니션 방송을 진행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주말을 틈타서 낚시를 즐겼었는데요. 자, 주말에 낚시하기 힘드시죠? 자, 그럼에도 한 번인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낚시에서 충분한 손맛을 보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낚시를 잘해서라기보다도 하나씩 차분차분하게 철저하게 맞춰 나갔던 확률 덕이었을 텐데요. 그 자리에 똑같은 확률로서 여러분들이 계셨다면 아마도 더 큰, 더 많은 조항을 보셨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한 번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확률 생각을 해보셔서 다음 출조 때는 시작부터 천천히 하나씩 맞춰 나가 보신다면 아주 재밌는 낚시를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테크니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만 잠시 휴식을 취하고 머지않은 시간에 아주 멋진 갯바위에서 또 다른 볼거리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낚시,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이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후배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바다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보존시키고자 하는 노력 변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테크니션을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행운의 바다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 바다는 내게 큰 희망을 주었다. 맹목적으로 찾았던 바다에서 참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었기에 운명처럼 다가온 바다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 희망의 바다에서 박진철.